자, 그렇다면은 오늘 관련 이야기 준비하신 거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이제 오픈 AI와 계속해서 이 합정 영국 정부에서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던 것은 합병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합병과 관련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진작에 나왔어야 했을 결과인데요. 네, 결국 합병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한다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사실 이 결국 합병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좀 합병으로 시장에서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합병과 관련된 심사 필요했고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 유럽 같은 경우 기업을 조금 더 분할까지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 합병 파트너십 조사 종료되면서 문제없이 해결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공식적인 조사가 종료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독점 클라우드 제공 계약을 좀 철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오픈 AI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만 사용할 수 있게 원래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오픈 AI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는 결국 또 샘 알트먼 CEO가 과거에 이제 잠깐 오픈 AI에서 쫓겨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전반적인 지배 구조에 좀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 영국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 참여 계획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합병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여러 빅테크들이 이런 지배구조 그리고 합병과 관련해서 좀 여러 좀 조사들을 많이 받고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말 발언 때문인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구글 엔트로피 파트너십도 결국 합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합병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뭐 이런 규제 리스크, 뭐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 어쨌든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우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독점 관련한 소송 뭐 얼마 전에 그 어디였죠? 프랑스에서 열렸나요? AI 서밋에 가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미국의 빅테크한테 위협을 주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 왔었기 대놓고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완전 대놓고 네. 그게 이제 파트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로 나오니까 이게 미국의 입김이 세긴 세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지금 센티를 하방으로 받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소식, 코어 위브와의 계약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코어 위브 측에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 위브와 기존에 해왔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약을 일부 철회하겠다라고 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계약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 축소에 되는 원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납품 문제 그리고 기한 미준수라고 전했고 사실 이 납품과 기한 미준수와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에 이 기업이 납품과 기한을 미준수한 원인은 여러 가지 반도체단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단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한 이번 계약 축소 원인에 대해서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과거에 이 AI 인프라 지금 과잉 구축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사건이 결국 코어위브에 미칠 영향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코어위브가 3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인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위브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IPO 서류 자체에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 혹은 엔비디아 칩의 공급망 지연 이 두 가지가 이미 주요 위험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 특히나 이것이 결국에는 코어위브가 아직 공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좀 공모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코어위브 경영진 측은 이 조금 스킹 알파 측에다가 이렇게 성명서를 보냈는데요. 그 확실히 성명서를 보면 자신들은 고객 파트너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반대의 주장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낼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제 약간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코어 이브 지분의 약 5.9%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납품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기업 자체도 공모가가 하락할 위험이 생기면서 주가 더더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코어위브가 SEC에게 IPO 관련된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써 있는 내용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고 향후 계약 건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위브 그리고 엔비디아와 코어위브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이 뭐랄까요? 여기에 대한 수주 관련된 우려가 지금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